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큰 게 있어요.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늘은 이문희경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문희경을 최근에 좀 조사를 좀 깊이 했어요.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다가 가격까지 나오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샘플로 쓰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이문희경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책 추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따가 요거 하면서 이따 책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점이 되는 거 지금 먼저 말씀드렸어요. 희경자의 디센시아가 먼저 고분양가라고 엄청 저거 미분양 날 거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어요. 여러분 청약 경쟁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보는 거는 그 지역의 심리를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예요. 내 청약 통장을 넣고 내가 생애 최초로 아니면 처음 한 번밖에 못 쓰는 특공을 넣는다는 거는 진짜 여기에 관심이 진짜 있고 내 돈을 넣고 내가 실입주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그 통장들이 몇십 대 1로 모였다. 그거는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임은 1구역이 바로 또 고분양가로 그냥 내놨어요. 그것도 사실 조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좀 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가격? 했는데 웬걸 높은 가격으로 완판이 됐어요. 원래는 임은 3구역, 지하철역에서 너무 제일 가까운 외대역 바로 끼고 있잖아요. 임은 3구역이 올 봄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휘경자이 완판되는 거 보면서부터 사실 분양을 미루는 거죠. 사실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 분위기고 사실 건축 원가가 오르니까 뒤로 미루면 더 손해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을 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또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이게 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데 사실 베팅을 한 거죠. 얼마 전까지 입주권들이 1구역, 3구역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거래가 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도 아유 왜 이렇게 비싼 데만 얘기해. 또 어떤 분에게는 뭐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얘기 좀 해 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는 곳을 한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청약 공고 나왔을 때 분양가 한번 체크하고 요 분양가하고 1구역하고의 분양가 한번 보시고 분양가가 분명히 더 높게 나올 거거든요. 더 높게 나오는데 청약 경쟁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사이사이에 입주권과 청약하는 거 사이사이에 입주권 투자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짚어보면은 이제 너무 깊은 얘기를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요렇게 임은 1구역까지 이렇게 간다면 그다음은 어디? 그다음은 어디? 그 당장은 할 데가 없는데 여기 아까 저 관천한 지역 얘기했는데 관천한 곳은 아직은 일반 분양까지 좀 많이 남았죠. 그렇지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프리미엄이 오르겠죠. 그죠? 이렇게 같이 연접해 있으면 좋은 흐름을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좋은 포인트도 되는데 굉장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연접해서 개발할 때. 뭐냐? 다시 뒤집어서 볼까요? 얘기 나오니까 그냥 희경 뉴타운으로 얘기할게요. 희경자이가 만약에 완판을 못했어. 그때 우려하던 대로 미분양이 잔뜩 쌓였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은 1구역이 높은 분양가를 못 내놨거나 지금같이 똑같이 내놨어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아니라 분양이 안 됐겠죠. 그 미분양이 앞에 지하철역 끼고 있는 곳에 미분양이 있는데 비슷한 가격으로 또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골라서 사거나 청약통장 안 쓸 수 있는 이 미분양을 그냥 줍줍을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입지가 더 좋다고 했던 3구역조차도 분양가를 높게 내놓을 생각을 못 하겠죠.
분양을 미룰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계속되니까. 근데 아까하고 이유가 너무 다르죠. 아까는 눈에 뻔히 분양가 올라갈 거가 보이니까 미루는 거고, 이거는 급하게 이거 인제 급한 거는 피하고 보자. 이 급한 불은 피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미루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쭈루룩 따라오는 순서들, 관리처분인가 나던 곳이 지금 또 된소리를 받고 프리미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에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가 뒤에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아직 안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괜찮은 곳인데 앞에서 너무 욕심부려서 고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해서 된서리를 맞아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근데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좋아. 이걸 판단할 수 있다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딱 잘 될 때만 무조건 좋은, 그냥 기축 아파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될 때, 지난 하락장에 보셨죠?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내려요. 이런저런 이유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실거주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잖아요. 이 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장단점과 요런 그 장점 단점이 같이 결부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장점으로 막 부각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구역이 되면 또 단점으로 막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나를 말씀드려도 무조건 좋아요, 이거 하세요. 부동산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솔루션이 많아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쪼끔만 더 노력하면, 불인이라도 부동산을 잘 몰라도 쪼끔만 노력하고 그 포인트만 하나 잘 짚고 고것만 기다려도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단점이 될 만한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문희견 뉴타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다 완성될 때 되면 한 13,000세대 전체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분양을 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가 한 1,8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 레미안 브랜드예요. 여기도 완판했죠. 여기가 세대수가 한 3,000세대. 임은 3구요. 아이파크 자이, 임은 아이파크 자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4,321구요. 대단하죠. 이거 다 합치면 9,000세대가 넘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언제 입주하는지 아세요? 25년 1월, 6월, 7월, 1월 달에 3구역 입주하고요. 휘경자이가 6월로 제가 알고 있고 7월 정도에 지금 아이파크 자이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같은 해에 주르륵 다 입주한다고요, 9,000세대가. 그러니까 '전세 놓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청약받으시면 진짜 어려운 시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알고 전세가가 분양가의 50%, 매매가의 50%도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 알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그럴 때 그냥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이 전세를 못 맞추거나 하면서 전세가 눌릴 때 사실 매매가도 살짝 같이 눌려요. 전세가가 눌리는데 매매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자고요. 왜냐면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면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짜 계속 오르기도 해요. 매물로 안 내놓죠, 가격이 좋으니까. 그리고 실거주자가 많이 분양을 받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안 내려요. 그분들은 대출 받아서 충분히 다 입주하실 거니까. 60% 70%, 생애 최초 80%까지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면, 역시 수요 공급이에요. 매물이 안 나오면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 매물도 적게 나온다 생각보다? 그러면, 근데 이 정도에서는 전세 매물이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 시세는 낮을 거라는 걸 아예 각오를 하고 그 구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입주권으로 사시는 경우는 쪼끔 다른 게 입주권으로 사실 때 이미 사실 가격 지불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 정도를 내면 그 금액은 우리가 일반 분양 받아 가지고 90%의 돈을 준비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사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입주권이 되신 분들은 사실 입주할 때는 거의 여유 부려요. 전세를 아무리 싸게 맞춰도 돈이 남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입주권 투자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투자해 놓고 입주할 때 오히려 회수하는 구조죠. 입주할 때 돈을 힘들게 마련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요렇게 지금 제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 어떤 곳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포인트는 좀 최소한 한두 군데라도 같이 연접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 특히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는 구역이 굉장히 많이 낙후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부산 얘기했으니까 부산 저기 동래구인 걸로 기억하는데 온천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낙후됐는데 지금 가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부터 해서 온천 4구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 4,000세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 청약도 경쟁률 엄청 높았어요. 여기도 처음에는 무슨 그 가격에 되겠냐. 그쪽 커뮤니티나 카페 들어가 보면 그런 말이 많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동네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동네가 천지개벽하는 거는 진짜 재개발에서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나홀로 단지 너무 작은 거, 이렇게 외따로 있는 거, 고런 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 특히 외따로 있는데도 뭐 역세권이고 이렇다 좋죠. 근데 그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거기 다 지어도 한 400세대,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가까워. 이런 곳과 단지가 여러 개 같이 연접해 있는 곳이 가격은 쪼끔 비슷하게 간다. 근데 여기서는 좀 먼다 할 때 같이 비교를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같이 마무리 인사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마지막에 예전에는 화이팅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 항상 하는 것들이 오늘도 미라클 하잖아요. 그거 같이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이란 말을 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요. 저도 되게 행복해지고 그냥 마음에 태양이 짠 하고 뜨는 느낌? 밝은 마음, 희망찬 마음 가지고 사시면 그게 내 안에서 밖으로 넘쳐나고 주변을 가득 채우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가 작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열매까지 자라나는 그 미라클 기적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미라클.